자, 이번 시간에는 농구공 튕기기라고 하는 컨텐츠를 해보겠습니다. 적외선 센서를 이용할 거고요. 이 적외선 센서는 간단하게 거리를 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손바닥을 이 적외선 센서에 가까이 대거나 멀리 떼가지고 이 가상의 농구공을 드리블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적외선 센서에 손바닥을 대고 이제 위아래로 움직여 보면 이 센서가 손바닥이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값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적외선 센서 값은 0부터 1023까지고 숫자가 적을수록 손이 가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손이 가까이 있을 때는 이 농구공을 바닥으로 내리면 되고, 손이 멀면 농구공을 좀 더 바닥으로부터 멀리 이렇게 놓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손을 왔다 갔다 하면 농구공도 그 움직임에 맞춰서 통통 튀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필요한 게 이 농구공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엔트리에서 농구공을 한번 갖고 와서 코딩을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브젝트 추가기를 눌러서 농구공을 검색합니다. 농구공이 두 개가 있지만 저는 조금 더 큰 거로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엔트리 봇은 삭제를 시켜주시고요. 시작하기 버튼과 계속 반복하기를 먼저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생각해보면 이 농구공이 바닥과 이 무대 중앙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Y축의 그 값이 변화가 돼야 돼요. 네, 여기 이제 위에 보시면 현재 농구공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농구공이 0,0, 즉 Y 값도 0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어요. 네, 이렇게 바닥을 한번 내려보면 이렇게 나오죠. 115 정도 나오는데 대충 한 130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좀 잘 기억해 두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농구공이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겠죠. 농구공의 끝이 바닥에 닿을 정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80에서 100 정도이면 농구공이 충분히 튕기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값을 잘 기억해 두고 코딩에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에서 저희는 Y축 값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Y축의 위치로 이동하기 블럭을 쓰도록 할게요. 이 농구공의 Y축이 저희 이제 코알라 보드에 적외선 센서 값에 따라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변환 블럭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이 적외선 센서에 가까울 때는 바닥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Y축의 값을 마이너스 한 100 정도로 놓을게요. 그리고 손과 적외선 거리 센서가 멀어지면 이 공이 이 중앙으로 와야 됩니다. 무대 중앙. 무대 중앙의 값이 0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실행해 볼게요. 저 적외선 센서의 손바닥을 점점 가까이 되게 되면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멀게 되면 중앙으로 오게 되죠. 좀 더 빠르게 하면 마치 드리블 하듯이 공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공이 움직임 없이 그냥 위아래만 되니까 좀 되게 어색하죠?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동 방향을 1 정도로만 움직이고 방향을 한번 또 회전해 볼게요. 공을 튕기면은 공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5도?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어떤 그 차이점이 있는지 방향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동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네, 여기에 회전까지, 방향을 회전하기까지 더하면 계속 방향이 회전하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방향이 회전하기 때문에 방향이 조금씩 바뀌게 돼요. 그래서 뭔가 공중에 둥둥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드리블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죠.
이 공이 움직이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코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따라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농구공 튕기기 더욱 재밌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공을 바닥에 몇 번이나 튕겼는지 엔트리가 자동으로 세워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변수를 이용해서 농구공 튕긴 횟수를 한번 세어볼게요. 자, 먼저 변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변수는 자료 아니면 이 속성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변수를 추가해 줄 건데요. 변수 이름은 농구공 튕긴 횟수라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변수 이름은 이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자, 코드를 실행하면 농구공 튕긴 횟수가 먼저 0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0으로 초기화 시켜 줄게요. 자, 농구공 튕긴 횟수는 언제씩 올라가게 될까요? 바로 이 농구공이 바닥에 닿았을 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만일 이 농구공이 바닥에 닿는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문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바닥에 닿는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판단 블럭에 보면 어디에 닿았는가 라고 하는 블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아래쪽,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벽에 닿았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아래쪽 벽에 닿았을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조건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공이 아래쪽 벽에 닿으면 변수를 1씩 더해주면 되겠죠. 자,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적외선 센서에 손을 갖다 대고 바닥에 닿으면 변수가 올라가긴 하는데 저는 바닥에 한 번만 닿았을 때는 변수가 1씩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지금 변수가 정말 많이씩 올라가죠. 그래서 농구공이 바닥에 한 번 닿았을 때 변수도 1씩만 올라가게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코드를 넣어줘야 될까요? 바로 아래쪽 벽에 닿지 않았을 때까지 기다리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기를 넣어주시고요. 판단에 뭐뭇이 아니다. 그리고 바닥에 닿았는가를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면 되죠. 자,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농구공이 지금 바닥에 닿았을 때 다행히 잘 동작하는 것 같아요. 1만 올라갔죠. 그런데 지금 적외선에서 손을 멀리 뗐는데도 이 농구공이 위쪽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엔트리가 멈췄을지도 모르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해봤는데도 여전히 이 농구공이 바닥에 한 번 닿고 나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코드가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는 코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 볼게요. 자, 코드를 실행시키면 이 위쪽 이 세 개의 코드로 인해서 농구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구공이 바닥에 닿았어요. 그러면 이 조건문에 의해서 횟수가 1이 더해지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 조건문을 실행하고 나서 이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 코드가 어떤 의미예요? 이 농구공이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인데 다시 닿지 않는 상태가 될 때까지 이 코드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농구공이 바닥에 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공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코딩을 하면 저희가 원하는 이 드리블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래쪽 벽에 닿았는가를 쓰지 못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코드를 짤 수가 있을까요?
농구공이 바닥에 닿았는지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적외선 센서의 값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농구공이 바닥에 닿았다는 것은 사실 이 적외선 센서의 값이 굉장히 작아졌다는 걸 의미하죠. 왜냐하면 농구공의 움직임은 적외선 센서의 값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결국 적외선 센서의 값이 굉장히 작다면 그 말이 이 농구공이 바닥에 닿았다면 이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코드를 다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적외선 센서의 값이 대략 50보다 작다면 이라고 표현을 해줄게요. 자, 여기서도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바닥에 닿았기 때문에 0이라면 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적외선 센서라는 것이 이 물체에 반사되는 적외선의 양을 측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적외선 센서 가까이 갖다 대도 0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한 50보다 작다 정도로 코드를 짜주시는 게 훨씬 안전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 부분도 고쳐줘야 되겠죠. 적외선 센서의 값이 50보다 크다면 클 때까지 기다리기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농구공이 바닥에 닿으면 횟수에 1을 더해주지만 이 다시 닿지 않을 때까지 이 코드에서 머물기 때문에 이 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농구공이 바닥에 닿았죠. 변수가 1만 올라갔어요. 이 손바닥을 적외선 센서에서 한번 떼보겠습니다. 떼지네요. 뗐을 때 이제 변수가 여전히 1로만 돼 있죠. 자, 잘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농구공이 지금 바닥에 닿았을 때만 변수가 1씩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바닥에 닿고 있어도 변수는 1씩만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드리블을 하면서 엔트리가 내가 몇 번을 튕겼는지를 자동으로 세워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코드를 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